네, 안녕하세요. 민캐스톡의 민캐입니다. 오늘 증시가 말 그대로 개박살이 났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하락폭이 컸던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증시가 떨어졌는지, 그리고 과연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사태가 장기화될지 한번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증권사 이 지점 분위기도 정말 최악입니다. 뭐 전화기에 울리지도 않아요. 다들 뭐 고객분들도 아시고 저희도 아는 거죠.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날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뭐 오늘 60포인트가 코스피가 넘게 빠졌습니다. 수급만 놓고 외국인들이 2천억 팔은, 사실 뭐 오늘 외국인들 매도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날은 아니었죠. 평소보다는 오히려 적었다. 최근에 뭐 1조 넘게 판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들이 이걸 받아낼 수 있는 여력이 더 없어졌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좀 받아주면은 그래도 지수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누군가는 파는데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정말 많이 증시가 빠졌다. 코스닥은 이제 1000선을 지켜내지 못하고 990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좋지 않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다시 많이 올라갔습니다. 1177원까지 올라갔고, 이게 뭐 6월까지만 해도 1100원대 초반이었는데 이게 어느덧 환율이 거의 뭐 50원, 60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1177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왜 떨어졌냐, 증시가 보면 첫 번째는 테이퍼링입니다. 일단 이 테이퍼링 이슈가 아무래도 뭐 지금 뉴스 보면 다 테이퍼링 이야기죠. 결국 이제 아직도 미국의 영향권에 미국이 글로벌 증시를 주도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저는 꼭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물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테이퍼링 이야기부터 해보죠. 근데 그럼 도대체 테이퍼링이 뭐냐? 테이퍼링 하면 이게 테이퍼가 뭔가 가늘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늘어진다는 게 그럼 뭐를 가늘어지게 하냐? 양적 완화를 가늘게 만들다, 줄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또 단어, 양적 완화는 도대체 뭔데 그러면? 양적 완화는 통화를 미국의 연준이 푸는 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자산을 매입을 한다는 건데, 이 자산을 매입한다는 게 또 어떤 자산을 매입을 하냐? 보통 채권을 매입을 하죠. 그러니까 시중에 풀려있는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페드가 해왔는데, 이 규모를, 이 양적 완화의 규모를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 어려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쓰냐라고 하면 딱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벤 버냉키 할아버지가 2006년부터 14년도까지 페드에서 의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파월이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이때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2013년에 약간 이제 과열이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버냉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긴축하겠다,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면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같으니까 타이트닝이라는 단어 대신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이퍼링, 조금씩 우리가 양적 완화를 줄일게. 그러니까 긴축하거나 금리 당장 올리지 않고 양적 완화 규모만 조금 줄여갈게 라는 이야기죠. 이게 사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엄밀히 말하면 유동성을 흡수하겠다 이게 아니야. 유동성 풀던 규모를 조금 줄이겠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버냉키 할아버지는 이게 내가 이거 조금씩 줄이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극단적인 용어를 쓰면 또 증시가 폭락하니까 나 욕 엄청 먹을 것 같아.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뭐 경제 위기가 오겠어 하니까 단어를 조금 순화해서 써보자 라는 거죠. 지금도 사실 우리가 다 페드가 무슨 얘기하냐에 따라서 증시 움직이고, 여러분 이 지구 반대편에는 우리들도 그거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좀 쓰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증시의 유동성의 핵심인 거는 맞죠. 지금 뭐 자산 가격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너나 없이 올라 있는 게 현금 유동성이 풀려 있으니까 희소 가치가 떨어지면서, 현금 희소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근데 유동성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가격이 빠지는 게 이해가 되는데, 아니 유동성을 늘리긴 늘리는데 그 늘리는 폭만 조금 줄일게라고 했는데 증시가 이렇게까지 반응하나?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결국 주식시장은 심리다. 그리고 뭐든지 미래에 일어날 걸 먼저 선반영한다. 갓반영. 이 선반영의 싸움이 늘 일어나는 게 증시다. 그래서 이게 파티가 지금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거 누가 먼저 파티에서 나가냐, 이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먼저 조금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라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저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이 유동성이 갑자기 회수될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두 번째 이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물 경기의 둔화입니다. 사실 저는 이 요인들이 굉장히 좀 컸다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유동성을 축소할 때는 실물 경기가 살아날 때, 경기가 굉장히 회복이 빨리 되고 경기가 과열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거 유동성을 좀 줄여야 되겠는데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니 테이퍼링 이야기 한쪽에서 하는데 실물 경기가 둔화돼. 그러니까 안 좋은 악재가 두 가지가 겹쳐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실물 경기가 둔화되는 요인들을 보면은 지금 최근에 보면 증시에 성장주뿐 아니라 가치주도 박살이 납니다. 미국은 지금 사실 러셀 지수가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경기 민감주를 하락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냥 단순 유동성의 문제면 성장주가 더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이번 하락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원자재 가격들을 보면 그리고 또 중국의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훌륭하게 나옵니다. 중국이요. 얼마 전에 경제지표 발표를 했는데 산업 생산 소매 판매가 증가를 했는데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먼저 탈출을 해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물론 많이 늘어났지만 예상치보단 적었던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닥터 코퍼 이 국제 경기에 가늠죄로 벌이는 구리가 이게 뭔가 가격이 올라간다,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고 구리가 가격이 떨어진다? 보통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구리가 이게 10,000불 넘어갔다가 최근에 6,000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WTI, 유가 역시 최근의 흐름이 좋지가 않죠. 결국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델타 변이 역할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 핵심이 계속 이럴까? 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저도 이 증권사에 있다 보면 단기적인 예상은 참 어렵습니다. 늘 발은 맞고 발은 틀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저는 생각보다 단기적인 조정이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저는 지금 내 이 상황은 엎친 데도 엎쳤다.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 거를,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린 거를 조금 걷어들이는데 그 와중에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증시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어떤 미스매칭이 조금은 금방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테이퍼링이라는 건 사실 약간 선반영된 이슈인 감은 있습니다. 테이퍼링 이야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어차피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조금 생각보다 빠르다라고 해서 시장이 이렇게 발작적으로 반영할 건 아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델타 변이. 이 델타 변이가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조금 더 강하게 진행하는 거를 또 딜레이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물론 코로나가 사실 많은 분들의 생명도 앗아가고 있지만 시장만 철저하게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유동성 축소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렇게 그냥 뭔가 지표가 안 나오면 가만히 있을 나라는 아닙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난리가 아니죠. 텐센트, 알리바바 다 때려맞고 역시 독재하는 나라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시진핑도 이 인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경기를 살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는 제가 보기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일시적인 미스매치가 조금 해소가 되고 금방 펀더멘탈 실적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들은 금방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진짜 현장에서도 보통 요새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운용사나 이런 데도 이제야 손절하는 운용사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쉽지는 않은 장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당황하셨을 텐데 조금은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조금 한번 이럴 때는 정말 존버 해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최근 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좀 좋은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